이럴 거면 뮤지컬 10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공연 관련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 생활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극들을 소개하는 돌아와요 컴백 소치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공연은 이블데드입니다. 자, 영화 이블데드 시리즈를 뮤지컬로 만든 무비컬이라고 하는데 B급 감성에 이 영화는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뮤지컬은 무서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웃겨요. 예. 이런 뮤지컬이고 국내는 2008년에 초연이 됐었고 당시 B급 코미디 좀비 호러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메뉴의 카피가 존앤팡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이게 2008년에 초연이 되고 충무 블랙에서 그리고 대학로로 와요. 거기 유니플렉스에서 아니요. 2017년이고 소극장 사이즈로 대학로에서 공연이 되고 그리고 2017년에 오랜만에 오고 2018년에 4연이 된 이후에 5연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했었던 제작사가 공연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작사가 이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갖고 와야죠. 계약을 하면 할 수 있게 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진짜 찐 노력이 아니라 말만 하고 있는 회사. 랑이라고요. 네. 어떻게 우리 편집장님은 공연 보셨나요? 네, 봤죠. 네. 근데 왜 그런 거들이 있잖아요. 이 나중에 알게 된 배우가 예전에 이런 공연을 했다고 라고 하는 공연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이정환 배우가 출연 때 했다고 하니까 좀 어땠을지 좀 상상이 안 되면서도 상상이 되기도 하면서도 그래요. 출연 혹시 보셨었어요, 영수님? 네네. 어땠나요? 보신 분으로서.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류정환 배우를 알게 된 관객이라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에 출연했던 거라 어땠을지 궁금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류정환 배우를 아신 관객이라면 이불대들을 했던 류정환 배우를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렇게 점잖고 멋진 그런 느낌 아니죠. 점잖고 멋졌죠. 그때도. 그 당시에도 목소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 당시는 더 근데 젊었으니까. 그 캐릭터나 이런 게. 캐릭터 그렇게 했습니다. 네. 병맛을 했어요. 류정환 배우가 충무 블랙 소극장에 이 이불대들 했었고요. 쓰리미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쓰리미는 그래도 딱 상상이 되고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이 병맛 코미디는 어떻게 했을지. 어울립니다. 여기 양준호 배우도 했었고 조정석 배우도 했었고. 너무 잘했을 것 같고 조정석 배우는. 어울리는 류정환 배우 어울렸습니다. 생각보다 날렵했고 생각보다 팔뚝의 힘을 많이 키워서 전기톱을 잘 들고 연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엄청난 배우분들이 이 공연을 거쳐갔고 지금 현재 쇼노트의 부사장으로 계시는 송한샘 부사장이 이 쇼노트를 박차고 나왔는지 협의하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나와서 쇼팩이라는 회사를 만들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했었던 작품이라서 아주 재미있게 기획도 하고 배우들도 당시에 프로그램 보면은 분장 선생님 연출 모두 다 약간 좀비스러운 분장을 받고 그렇게 프로필 사진도 찍고 그렇게 찍어서 좀 적극적으로 공연을 했었던 작품입니다.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애쉬라는 주인공이 있고 애쉬가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자친구 린다랑 애쉬의 여동생 셰럴 그리고 애쉬의 친구 스캇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셀린데 이제 그 스캇이랑 완전 오래된 여자친구는 아니고 얼마 전에 만난 사이로 이 5명이 함께 이제 요즘 말로 캠핑을 가는 거죠. 캠핑을 가서 그 약간 숙소인데 캠핑이 아니구나. 이제 숙소가 있었으니까 오두막 같은 데가 있었으니까 산장. 네. 그렇죠. 산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죽음의 책이라는 책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책을 보면서 거기에 보니까 또 창고에 무슨 도끼니 전기톱이니 막 이런 무기 같은 것들이 있고 레이몬드 노비 교수라는 작자가 자신의 연구를 기록해놓은 녹음 테이프가 딱 있는 거죠. 테이프를 딱 틀었는데 테이프에 녹음된 주문이 이제 쫙 흘러나면서 악령이 딱 깨어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한 명씩 이제 좀비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쉬 주인공이 좀비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게 재밌게 막 되어 있는 작품이죠. B급으로 하죠. 보통 좀비물이라고 하면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은 좀 무섭고 그런 네. 호러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이 작품 정말 이 작품에 근데 좀비가 무섭지 않아요. 웃기죠. 웃겨요. 네. 근데 이 친근하고. 좀비가 객석으로 난입을 해요. 이 좀비한테 난입을 당한 객석에 있는 관객들은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울 때까지 뭘 하니까 관객을 흔들고 이 당시에 이제 그 좀비가 사람을 물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를 실제로 물 수는 없으니까 관객들한테 우비 같은 거를 입히게 해놓고 관객들한테 핏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빨간색 주머니를 만들어서 터트려요. 관객들은 깨깨거리고 난리가 나요. 스플래터서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때 우비를 입은 상태니까는 안전하게 할 줄 알았는데 배우들이 이제 아드레날린이 최대 이게 몸에서 분출이 되니까 관객들이 우비를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우비를 입으라고 줘놓고 안 입고 우비를 찢는 거죠. 그러면서 옷에다가 그냥 그래서 핏자국을 그렇게 막 피 묻어가지고 그거 되게 기념품처럼 간직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예. 저는 한 번도 스플래터석에 시도는 안 해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말 조능판당의 네. 뮤지컬 넘버 잊을 수 없죠. 네. 노래도 너무 재밌고 그 당시에 이제 조정석 배우도 이 작품을 했어서 워낙 끼 있는 배우들이 많이 해갖고 이거 많이 살려냈기도 했었고요. 관객 요즘에 그 이머시브 공연 그 관객이랑 배우랑 관객 직접 참여. 참여형 그런 네. 공연. 근데 이블데드가 어떤 아마- 면에서는 관객이 좀 참여하는 그렇죠. 게 있죠. 관객이랑 왜 캐츠 보면 그 고양이가 객석 통로로 입장하는 거. 그 실제 고양이 반려묘들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부비는 행동 뭐라 그러죠?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츠에 나오는 배우들이 관객이랑 장난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스럽고. 좀비가 좀비가 관객들한테 그렇게 부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코로나 요거 좀 괜찮아지면 요거 먹히는 아이템이에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젊은 관객들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그렇죠. 있을 만한 그리고 공연인 것 같고 예전에는 피칠갑을 하게 되면 관객들이 정신없이 화장실 가서 씻고 나오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냥 다닐 그 수 상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2017년, 2018년도에 공연을 직접 했었을 때 관객들한테 안내 멘트로 얘기했었어요. 피가 묻었다. 그럼 집에까지 그냥 가달라. 왜?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보고 놀라면 당황하지 말고 웃으면서 뮤지컬 이블데드라고 홍보해달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재미있었던 즐거웠던 공연이었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공연에 맞는 마케팅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좌석명부터가 굉장히 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과몰입할 수 있게 재미있게 공연 그 좌석명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 예. 거는 누군가의 아이디어 이렇게 탄생했던 건가요? 이게 2017년도에 공연할 때 있었던 좌석명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VIP석, R석 막 이런 말들이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좀 특이하게 하고 싶어서 아까 피 뿌리는 석은 스플래터석이라고 하고 그건 원래 초연 때부터 그 예, 고정 그렇죠. 명칭이었죠. 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를 이선자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눈밭석, 창조주석, 벽타는석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2017년에 오랜만에 9년 만에 당시에 9년 만에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관객들의 마음을 읽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관객들이 좌석을 부르는 명칭을 가지고 실제 좌석명으로 쓴 거고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예전에 그때 그 쇼를 아십니까라는 악극 같은 데서 백두산석, 한라산석, 금강산석 이런 좌석들이 있었어요. 뭐 효도석, 그다음에 하드락 카페라는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일어나서 뛰고 춤추는 좌석이라고 해서 발광석이라는 좌석도 만들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공연장이나 제작사에서 이런 이름 바꾸고 하는 게 약간 짜친 마케팅이라고 생각했는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R석, VIP석 이렇게 딱 통일돼서 근데 이거는 이블데드는 B급 뮤지컬이기 때문에 제가 요 공연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이제 난쟁이들이라는 공연이었는데 난쟁이들도 역시 TOM에서 했을 때 TOM 꿀석을 줄여서 TOM 꿀석 난쟁이들이 이제 공주를 만나서 인생을 펴겠다는 한탕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리석 뭐 이런 거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블데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좌석명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좌석 배치도가 오픈된 다음에 벽 타는 석, 이 유니플렉스 극장이 이 무대 사이즈에 비해서 객석이 좀 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벽에 딱 붙어 있는 좌석이 시야가 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벽 타는 석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했더니 이제 관객분들이 자기들이 티켓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재밌으니까 막 말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호응이 있었나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게 작품 자체가 좀 삐까점서고 하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재밌게 다가갔었나 봐요. 처음에 접근으로만 봐서는 성공했고요. 나중에 매출 정산하고 나니까 실패였다 이렇게 생각. 그런 마음 아픈 얘기가. 아니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이었다고 생각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 말고 또 공연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벤트들 많이 했었어요. 기억에 나는 건 배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인해주는 세상 불편한 사인회 이런 것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이런 것도 좀 비하인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블데드를 다시 하게 된다면 어느 극장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블데드 공연을 대관 신청서를 극장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관하겠습니다. 무슨 공연이죠? 이블데드요. 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피가 묻어서 극장 로비에 벽에 피가 묻는 뻘건칠이 자꾸 돼 있는 거예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 이제 배우들이나 관객들이 다 피가 묻고 나오니까 이제 사인회를 좀 하고 싶은데 보통은 배우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 있고 관객들이 줄을 서서 쭉 다니면서 이렇게 줄을 서서 사인을 받잖아요. 근데 이건 이블데드 맛이 안 나는 거죠. 좀비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몸을 막 좀비처럼 꺾어가면서 돌아다녀야 진짜 좀비 같고 하니까 유니플렉스 로비에다가 책상을 무슨 뭐 강당 세미나처럼 쭉 깔아놓고 관객들을 뽑기에서 뽑으신 분들을 거기다 앉혀놨습니다. 그 뽑는 것도 당첨자가 꽝인 거고 꽝을 뽑는 사람들만 앉혀놓은 거예요. 꽝을 뽑는 사람들은 좀비한테 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관객들을 쭉 앉혀놓고 그날 출연한 배우들이 쭉 올라와서 좀비처럼 기어다니면서 사인을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그때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배우들도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지금 와서 배우들한테 물어보면 그 당시 너무 힘들었다. 공연하느라고 2시간 넘게 힘들었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사인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즐겁게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즌 배우들이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 같은 것도 있었고 한 회에 8명 정도가 배우가 나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어떤 날은 16명이 나와서 좀비가 정말 때로 나와서 공연을 하는 날도 있었고 예,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좀 많이 했죠. 이제 관객들이랑 피를 막 뿌리고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참여가 중요해서 관객들이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안 써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일화가 어떤 회사가 전관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관이라고 하면 한 해를 다 사겠다는 네. 거죠. 다시 한번 물어봤죠. 좀비 나오는 뮤지컬인데 전관을 해서 뭐 하려고 사겠다니까 알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티켓 오픈할 때 그 회차를 막아놨는데 이 전관이 최종 결렬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차를 전화위복 스페셜 데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또 다른 그날 출연하지 않는 배우들이 와갖고 335 모여서 좀비가 또 떼거지로 나오는 이런 회차를 만들어서 관객들이 굉장히 즐겁게 공연을 봤었던 네,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관객한테 제일 반응이 뜨거웠던 이벤트는 어떤 거였나요? 관객한테 가장 뜨거웠던 반응은 이 아까 줄거리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 애쉬를 비롯한 5명이 산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좀비가 나오지 않아요. 이때 이게 그 녹음 테이프를 틀고 이상한 주문이 걸리면서 좀비가 하나씩 등장하는 건데 산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좀비가 있다. 이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좀비를 그냥 무대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이런 설정 때문에 관객들이 굉장히 새롭게 봐서 굉장히 즐겁게 봤었죠. 그래서 그게 뭔가 스페셜 공연처럼 그렇게 네네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나 이거 마케팅 기획했던 사람들은 재밌었고 관객들은 재밌었는데 연기하는 배우들은 떨면서 연기했고 이런 공연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스태프들한테 있습니다. 스태프들은 연습되지 않은 큐를 맞춰야 되니까 배우들은 그냥 재미있게 해서 애드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스태프들이 이게 잘못해서 안 나면 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사고가 날까 봐 또 굉장히 큰 문제니까 예민해져 있을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이블데드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벤트들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퀘스천이죠. 예. 이블데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박강현 배우가 이불데드에 출연했었잖아요. 네, 꽤나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활동 초기에 출연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 후배 기자가 보고 와서 이 배우를 뭔가 좀 잡아야 된다. 제가 그때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던 거 있었는데 뭐 출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박강현 배우 사실 이때 이미 나쁜 자석도 했었고 그래서 인기가 쫙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 노래 음역대나 이런 게 워낙 노래를 너무 워낙 잘해요. 잘하고 그 대구 출신 배우인데 매력 있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건 배우도 요즘에 TV 프로에서 하이힐 신고 많이 나오잖아요. 조건 배우도 그때 이블데드 무대 하면서 하이힐 신고 나와서 그 TV에 나왔던 이 굽이 없는 하이힐 있더라고요. 앞쪽으로만 딱 쓰는 거. 네네네. 그거 신고 이블데드 뒤에 그 마지막에 엔딩에 그 춤이 엄청나거든요. 그 좀비들 장면이 춤. 좋아했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잘 춰서 놀라웠었던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이블데드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이 피를 아까 스플래터석에다가 터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핏주머니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니스공보다 조금 작게, 조금 작은 비닐로 이 물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갖고 있어요. 이 뒤에 스태프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놔둬요. 배우들이 딱 가져갈 수 있는 공간에.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그 피가 관객들한테 터트리는 씬에서 이걸 비닐을 터트리면서 관객들이 이제 그 맞는 건데 오랜만에 공연하는 2017년 첫날 첫 공연이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같이 참여도 했지만 그날은 제가 공연하는 게 아니어서 객석 저 뒤쪽에서 보고 있었는데 당시에 강동호 배우가 애쉬 주인공이었거든요. 이 피주머니를 들고 노래를 시작하면서 관객석 스플래터석에다가 팔을 뻗어서 팡 하고 주먹을 쥐어서 이제 터트리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딱 꽉 쥐어서 터치면은 이제 그 핏물이 그 석에 쫙 뿌려지면서 멋있게 시작되는 건데 이게 비닐이 생각같이 안 터져갖고 꽉 눌렀는데 이 손가락 사이로 비닐이 쭉 삐져나오더니 빵꾸가 뽕 나면서 물덩어리가 핏덩어리 같은 물덩어리가 피 날아가더니 스플래터석을 지나서 일반 그 우비도 안 입고 있고 아무 무방비했던 관객한테 딱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잠시 뒤에 조용하더니 관객 그 맞았던 관객이 딱 일어나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객석에 이제 매표소에 가서 컴플레인을 했죠.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배우들을 모아다 놓고 저는 이제 마케팅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피 함부로 뿌리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좀비가 된 좀비들이 나가서 관객들이랑 막 그 와일드하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함부로 튀면 안 되니까 손을 다 바닥으로 내리고 조심스럽게 에이 이러면서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리뷰가 아니 오랜만에 이블데드 보러 왔는데 신나지도 않고 이게 뭐냐. 그래서 그 다음 회차 때 제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가 첫날 과감하게 터뜨렸다가 관객에게 잘못된 관객에게 터졌고 2회째 날 소심하게 터뜨렸다가 이블데드답지 않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열심히 터뜨릴 테니까 알아서들 피하시라고 이렇게 안내 멘트를 아예 하고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즐기기 시작하면서 한참 이렇게 좀 재미있게 공연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피 제작하는 그 비용도 상당하죠. 제작비에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차지한다고 할 정도의 비 드나요? 매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장팀이 적은 금액으로 성실하게 만들어서 분장실 한 켠에 블루스타를 켜놓고 피를 끓이고 물을 섞고 비닐에 담아서 묻고 이걸 내내 했었어요. 분장팀의 노고가 녹아 있는 작품이었네요. 이게 그리고 안영수라는 게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거 출연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배우로 어떻게 출연을 결심하신 거예요? 왜 그런 결정? 이블데드에 출연했었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할 때 그 중간에 인터미션 때 프로그램 판매하잖아요. 그걸 제가 프로그램을 들고 객석 안에 들어가서 팔았었어요. 꽤 재밌게 팔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판매하고 있었던 모습을 봤던 임철영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블데드의 첫 번째 연출이었던 거죠. 그분이 2017년에 저를 불러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한다.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너의 꿈을 안다. 기회를 주겠다. 이미 나이가 들었고 몸이 노쇠한 저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맡은 역할은 대사를 하려고 그러면 잘리고 하려고 그러면 잘리고 하는 역할이니 대사를 외울 게 없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 안 했죠. 뒤에 좀비들의 춤이 그렇게 과격하게 있다는 걸 얘기 안 했죠. 그때 춤을 엄청 췄어요.
정말 제가 어떤 배우보다도 열심히 그러니까 연습하는 저 날짜도 기억합니다. 4월 10일 날 연습해서 6월 10일 날 이제 공연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나와서 춤을 연습했고 이제 누가 되지 않게 연습을 했는데 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누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공연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춤을 막 춰서 살을 뺀 경우에 춤을 갑작스럽게 멈추면 금방 요요가 오면서 훨씬 더 큰 모습이 될 거다.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공연이 들어갔을 때 몸무게에 비해서 지금이 한 15kg 정도 더. 실제로 그 공연 준비하면서 연습 많이 하면서 많이 체중 엄청 빠졌었어요. 순식간에. 파파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네가 배우를 안 하더라도 춤은 계속 춰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춤을 췄는데 그 공연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공연을 연습을 그렇게 하면서 마케팅을 같이 하니까 동료 배우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같은 더. 배우 동료니까 네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좀 참여했었었죠. 그래서 배우의 꿈을 이뤄보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했는데 연출님께서 어떠셨어요? 한번 진짜 해보니까 95년도 11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오, 그럼 만약에 다시 이걸 올리게 되면 또 출연을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제 행복만이 그래서 이게 오너 리스크인데 말이죠. 제가 행복을 찾으면 회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몸이 안 따라줄 것 같고 하지만 특별 공연이나 이런 거에는 아직 참여하고 꿈을, 싶고 네, 포기하지 않으셨고 가장 그 공연하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내가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배역도 있으세요? 이불데드 말고라도 저는 늘 있었어요. 어떤 저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에서 그 역할 너무 하고 싶었었고 기회가 된다면 맨 오브 라만차 하면서 산초 조승우 배우가 저한테 형이 산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딱 그런 거 하고 싶었고 시라노의 득이 씨인가 같이 다니는 좀 친구들. 감초처럼 나오는 록산한테 가족으로 그걸 CJ에서도 저한테 다음에는 해보라고 막 얘기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무대 위에서 봤을 때 볼품은 없는데 짠한 느낌의 나는 재미를 줄 수 있는 감초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연극 배우가 꿈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대본 같은 거 읽을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잘 읽어보고 싶고 국민 DJ를 찾습니다도 그래서 나왔고 이럴 거면 뮤지컬도 사실 헤아려운 공연 생활도 다 비슷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관종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까 우리 김문정 감독 저번에 녹음할 때 얘기했었던 그런 사람처럼 배우가 아닌 공연계에 관련된 여러 사람의 셀럽 소위 좀 알려진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마우스가 입이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창구가 편집장님도 마찬가지고 더 뮤지컬이라는 잡지 있고 저 같은 사람 관계자가 떠드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여러 역할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그런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뭐 무대 감독 같은 거 크루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알바 공고 뜨는 거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캐치 얘기 잠깐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불데드가 패러디도 많이 되는 공연이니까 맞아. 어떤 그 작품들이 패러디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불데드는 대표적으로 패러디 된 것은 사실 김문정 감독이 또 김문정 감독님이 나오네요. 이 공연의 쇼팩 당시에 초연 때 김문정 감독님이 이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때 맨 오브 라만차의 일부분을 여기에 썼었어요. 음악을. 예, 음악의 일부를 여기에 썼었고 아예 그런 패러디로 되게 상징적이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분장팀한테 의뢰를 해서 아예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아까 애쉬부터 시작해서 좀비들 다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다 특정 공연이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로 분장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분장팀이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너무 그럴싸하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도 막 해놓고 막 했었어요. 근데 원종환이라는 배우가
이 작품을 이제 제이크로 출연하고 있었는데 이 배우의 그 분장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 난 뭐해? 그래서 안 되겠다. 급하게 얼굴에 팬텀 얼굴을 그립니다. 하얀색으로 칠해갖고 그걸 직접 칠해서 하얀색으로 가면을 쓴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얼굴을 다 칠해서 여기 그려 넣어요. 네네. 원종환 배우는 저한테 그럼 형 나 그럼 연기를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 그냥 팬텀 해. 그랬더니 모든 대사에 내가 여기서 뭐라고 이랬는지 안 와!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다 했었던 대단하다. 그런 장면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드라마 중에 도깨비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갖고 이 실제 애쉬 주인공이 밖으로 나갔다가 좀비가 되지 않고 문으로 들어오는 씬에 도깨비의 삽입곡처럼 음악을 넣어서 딴딴 그 나오면서 이제 모자 쓰고 도깨비처럼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시도했었던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걸 다 어떻게 오케이를 했지 싶을 정도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싱어롱데이나 뭐 커튼콜 때 떼창 따라 부르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작이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제는 관객들이 좀 한 2년간 아무것도 못 하게 됐었으니까 이제는 뭘 하자 그러면 막 하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 미아 파밀리아 공연도 한번 보러 갔었는데 뒤에 다 같이 공연 중간에 미아 그 나이 뭐 이런 하는 거 따라하는 거 막 다 같이 따라하기도 하고 이제 시작한 킹키부츠도 아마 커튼콜 때 따다다 했을 때 그 춤추는 거 그것도 아마 다 따라할 것 같고 예. 이제 좀 그렇게 좀 즐기는 그런 세상이 좀 온 것 같아요. 다시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예, 이블데드뿐만 아니라 이런 이머시브 공연 같은 거 위대한 개츠비나 이런 것들 했었던 거 이런 공연들이 더 빨리 좀 와서 좀 이제 참여형 그 일반 관객들 약간 그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이거보다 대학로가 훨씬 더 곡장이 204개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연장이 대학로에. 네, 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의 공연의 어떤 메카가 돼서 막 아시아 사람들이 막 와서 대학로에서 공연 하나 하고 있으면 한 3대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더 뮤지컬 편집장 정도면 무슨 뭐 5대 정도. 뉴욕 타임즈 뭐 이런 것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뮤지컬에 대해서 쫙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되고 이럴 거면 뮤지컬 편집하고 했었던 우리 PD님 처음 개발했던 PD님은 나영석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되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당장 3개월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알 수 없다는 거. 이블데드가 다시 돌아온다면 되게 어쨌든 흔한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뮤지컬은 아니잖아요. 네. 좀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웃고 싶을 때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언젠가 다시 빠르게 보고 싶은 공연입니다. 저는 이블데드가 돌아온다면 코로나가 거의 완벽히 없어진 종식됐을 때 마스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쓰고 있을지 몰라도 관객들이 배우들과의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꺼려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공연계가 건강해졌을 때 돌아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블데드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빨리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 이메일 musical_돌아돌아 @네이버닷컴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돌아돌아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